옛날에 우리가 제망매가 했는 기억나? 머릿속에 뭐 지우개가 있나? 나는 미치겠다 내가. 자 보자. 우리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 즉 신라시대 때 이야기를 할 거거든. 우리는 신라시대 때는 소연아 우리말이 없었잖아, 그지? 탐정 날아갔고. 아니요, 있었죠. 있었지. 네. 헷갈리면 안 돼. 적어놔. 우리말은 있었지. 우리말이 없던 시기에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낚이지 말고 우리말은 있는데 이걸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지, 신라시대에. 그래서 어떤 문화작품을 기록을 할 때 한자를 통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한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려면 아무튼 지배층들이겠지, 그지? 한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뭐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든 읽든 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지배층이 누구였어? 뭐 승려, 그리고 뭐 화랑,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적으라, 보고만 있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문장 전체, 굉장히 다 중요한 거야. 하나씩 가보자.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한자의 음을 빌리는 걸 음차, 뜻을 빌리는 걸 훈차 이랬단 말이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다는 거 우리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 이해되나? 지금? 돼? 확실히 돼? 그래. 확실히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설명해 주려고 그랬지. 자, 음차, 훈차하고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문장 전체란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나간다 하는 걸 한자로 하면 출가라 하잖아. 근데 이렇게 안 적고 우리말 어순으로 집을 나가다 해서 뭐 체언 있고 조사 목적어 있고 어간 있고 어미 있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말 순서에 따라서 다 적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말 문장 전체를 기록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잘 이해를 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향찰 표기는 제일 중요한 게 외래 문화인 한자를 수용할 때 주체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려는 오지만 우리 걸로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했구나. 참 똑똑한 분들 많지. 어제 유퀴즈 봤나? 못 봤나? 국립중앙박물관 뭐 굿즈 막 하고 나오던데. 어떤 옛날 거를 창작을 해서 막 하는데 이쁜 거 되게 많더라. 한 개 살려고 들어가 봤더니 요만한 해태상이 있는데 14만 원 하더라. 와, 수작업이라고. 세 개 사면 돈이 아유. 자, 아무튼 창기파랑가는 한자로 기록했다 하면 틀려. 적어놔. 한자로 기록했다 하면 틀려. 향찰로 기록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차자 표기, 글자를 빌리는 표기다. 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이 작품 차자가 글자를 빌린다. 빌릴 차자에 글자, 자자, 글자를 빌렸다. 자, 찬, 기파랑, 가야. 찬, 기파랑, 가 이런 데들이. 찬, 기파랑, 가. 찬은 예찬한다는 거고, 기파랑이라는 하랑이 있었나 봐.
근데 그 하랑을 예찬을 할 거야. 노래고 충담사니까 뭐겠노 직업이? 승려겠지, 스님이겠지, 그지? 교수는 교수님이라 하잖아. 선생님은 선생이라 하고, 그럼 스님은 쓰라 하나? 이게 참 궁금하지 않니? 네? 무슨 말이죠? 몰라니까 시나. 농담을 해.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지. 교수님은 교수잖아. 선생님은 선생이고, 스님은 스냐고. 그러니까 님이 뒤에 붙는 거니까. 스야 이러냐고. 아니 이게 뭐 이런 하이 개그를 이해 못하고 있네. 슬프다 내가. 아무튼 그런 거란다. 자, 소개를 읽어보자. 소개해보자, 소연아. 이 작품은 신라의 충담사가 신라의 충담사라는 승려가 화랑이었던 화랑이었던 과거형이네. 그 화랑이 아마 뭔가 일일 상한 것 같아. 이 화랑의 화랑이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 인격이 굉장히 높았대. 외모도 뭐 뛰어났고 인격도 굉장히 높고 누구나 우러러보고 뭐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 선생님처럼. 읽어보자. 지은 19체 자, 향가는 구체 개념이야. 구야, 구. 잘 기억해놔. 연가, 행, 구분 이런 게 없어. 나중에 우리가 잠시만 이제 고려가요로 들어갈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구체 개념이기 때문에 연가, 행, 구분 없어.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를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분연체라 하거든. 고려가요는 연으로 나눠서 옛날에 한번 했잖아. 가시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식구체라 했지. 그럼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뭐 기억나나? 몇 구체가 있지? 2, 4. 4, 그 6, 다음 아이씨 막 찍어라. 8, 8. 10. 12. 10. 그래서 이 끝이야 이게. 4, 4, 2 뭐라고? 그래. 4에서 4를 더해서 8 만들고 8에서 다시 2를 더해서 10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있고 하나, 둘 있잖아. 그러면 내용을 4개, 4개, 2개, 기, 서, 결 이라 한다고. 아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씹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많아요. 적어. 문득 신하더라. 4에서 4를 더해서 8, 8에서 2를 더해서 10. 그러니 4개, 4개, 2개로 나뉠 거고 그걸 우리는 기서결이라 하는데 알아만 둬뭐 써라고 안 나와. 해 부분이 중요해. 보통 한시들이 이제 기승전결이잖아. 보통 기승전결. 근데 야는 이제 기서결이라 하는 거고. 창기파란 거는 좀 특이하게 352로 나뉘거든. 그러니까 뭐 442, 352, 뭐 보통 비슷해. 뭐 532,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세 부분이 중요한 거야. 19체 향가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19체니까 향가 중에 가장 정제된 거, 향가 중에 가장 발전했는 거, 뭐 가장 뭐 아름다운 뭐 완벽한 완성형 하면 무조건 19체야 그냥. 19체 마지막이니까. 읽어볼게. 기파랑의 인물됨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그럼 어떤 자연물을 어떤 인물됨에 비유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중세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갈래인 향가는 우리말 노래의 한자의 소리와 뜻을 표기하는 형찰로 기록한 시가 있다. 우리말 노래다, 그지? 원래는 노래지, 노래 전부 다. 한자의 소리, 뜻, 훈, 빌려서 찾아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한 거다. 4구체, 8구체, 19체가 있고 이 중에서 특히 19체 향가는 가장 발전된 거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시조하고 연관성도 좀 알아야 되고 충담사 이라는 분이고요. 읽어보시고요. 갈래가 19체고요. 서정이고 예찬이고 추모를 했다는 거 보니까 기파랑이 아마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죽은 기파랑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있을 때, 기파랑이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들, 인격, 인품 이런 것들 예찬하는 것 같다, 그지? 특징을 보니까요, 뛰어난 상징과 비유 있고, 구체적이고 감각적 이미지 있고, 제망매가랑 더불어서 뭐 서정성이 높다고 하고, 제망매가는 우리가 예전에 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민서야, 한자로 기록됐잖아, 그지? 3점 날아갔고, 또 아니요. 죽는다니까, 그 시간. 우리말로 기록됐어요. 아, 뭐 우리말이고. 향찰. 향찰로 기록된 거고, 이게 향찰 원문. 저건 알아. 또 한자로 한자 이게 적혀 있는 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했다라고 하면 맞다고 많이 한단 말이 아니야. 향찰인 거야.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향찰을 이렇게 읽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상해서 해독을 하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이걸 현대로 풀어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요 한자가 우리가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읽었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말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한자에 뭐만 읽지? 뒷글자. 앞글자. 그러니까 뜻. 그죠, 뜻. 뜻이야 뜻. 그러니까 진아 뜻을 읽는 게 어딨냐? 영어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음을 읽지. 근데 뭐 물수할 때 물이라. 물이 뜻이잖아, 이 신아야. 수가 음이고, 그럼 물이라 우리가 일라, 수라 읽지. 네 맞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수를 안 하잖아요. 물이라 하잖아요. 니 물이라 일라, 니 이거를 물이라 일라. 물 이래 일라. 수를 알잖아. 아, 진짜 울고 싶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지. 아, 얘만 나오지. 그럼 이 밑에 요 파란 거는 지금 우리가 음만 읽었을 때 한자인 거고, 이건 음만 읽었을 때. 옆에는 뜻인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떤 건 뜻을 읽고 어떤 건 음을 읽고 해서 이렇게 읽은 거고, 우리말 그대로. 되지? 읽는 거 하고 안 되기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르고 좀 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여기 있는 것만 좀 볼 거야. 조금 달라. 매년 또 선생님이 바뀌면 좀 다르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이게 도대체 현대어로 했을 때 뭐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향찰의 어떤 부분을 뜻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음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 정확히 나누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나와. 근데 우리는 잡서 있는 걸 일단은 전제로 해서 한번 가볼게. 읽어보자면 현대어를 오른쪽 거 읽으면 되지. 읽어보면 흐느끼면서, 이건 좀 비슷해, 모든 책이. 화자가 흐느끼면서 흐느끼면서, 그러니까 슬픔이 드러난다, 그지? 그러니까 뭐 기파랑이 죽었으니까, 죽고 난 후에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이제 추모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하자가 흐느끼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 이제 발견, 발견 다라리, 아로 읽으면 되잖아. 다라리 이슬을 환하게 밝힌 달이 있는데, 이 달이 흰 구름 조초 너가 여기까지 끊어.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갔대. 흰 구름이 이렇게 저 멀리 사라지는데, 그 흰 구름을 따라서 달도 이슬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떠나갔대. 그러면 흰 구름을 따라서 떠나간 달은 뭐겠노? 기파랑이겠지, 그지? 기파랑이니까
흰구름이 깃파랑 아니야. 이거 자꾸 흰구름을 얘기하던데 흰구름은 아니야. 흰구름을 따라간 달이 깃파랑이야.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동동에서도 했지만 높이 떠 있는 이 달, 모든 걸 비춰주고 높이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강령과 염원이면서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보는 어떤 깃파랑의 높은 인품, 인격 뭐 이런 거겠지. 그 언저리에 우리 결혼 물소리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모래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고운 모래, 그 모래 생각하면 돼. 굉장히 곱고 깨끗한 그 모래가 있는 물가에 이래 되거든. 기랑의 지시올시 수풀이야. 자꾸 읽어봐야 돼. 모리가란 물서리 여해 기랑의 지시올시 수풀이야. 지시올시 기랑의 모습과 똑같은 수풀이 있더래. 그 모래가 가른 아주 고운 물가에 깃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있더래. 그러면 이 수풀을 깃파랑의 모습으로 잡아야 되잖아, 사실. 그치? 같다고 해놨어. 근데 여기는 안 그래. 우리 미래에는. 우리 얘네는 일단은 물서리, 모래가 깨끗한 그 물서리, 물가를 깃파랑에 맑고 깨끗한 성품이라고 봐. 왜냐하면 깃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이 물서리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다른 데 보면 뭐 수풀을 깃파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물서리는 단순히 뭐 이 하자가 있는 곳이라 보기도 하고 좀 달라. 아무튼 사람들 좀 달라. 근데 기랑이 뭐예요? 깃파랑. 깃파랑이 기랑. 줄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소연아 할 때 때문에 연아 할 수도 있고 민수 할 때 서야 할 수 있는 뜻이. 가보자. 일어나리 새벽에 자갈이야, 자갈. 1호라는 냇물이 있는데 시냇물이 우리 신천 이렇게 얘기하듯이 시냇물이 이름이 1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백에 자갈이 이렇게 있나 봐. 그 자갈 위에 하자가 이제 있겠지. 근데 이 자갈도 마찬가지로 공간이라 보기도 하고 다른 책에 보면 시냇물 옆에 있는 자갈이니까 막 반들반들 하겠지. 그래서 뭐 깃파랑의 원만한 성격 이래 보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많아 얘들아. 근데 그래 나오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면 너희가 판단해 보고 이게 맞다 틀렸다를 봐야지. 이런 건 안 배웠는데 틀렸어 이래 버리면 안 돼. 잠깐은. 자갈 냇물 옆에 있으니까 좀 뽀얗고 맨들맨들하고 하니까 깃파랑이 어떤 인품이 될 수도 있지 하면 맞다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틀렸다 하면 안 돼. 보기를 잘 봐야 돼. 계속 아니요 디니 더시요. 낭이 깃파랑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가살 존니라죠. 말이 어렵지. 아무튼 깃파랑의 어떤 마음 자세, 가치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존니라즈라는 건 본받 들려고 한다. 본받고 싶다.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지금 줬다라는 게 따라간다는 거라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뭔가 본받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것들을 똑같이 따라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거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본받고 싶은가? 본받고 싶은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얘들아. 이 마지막 결 부분 이거 우리가 낙구라 하지. 무조건 감탄사가 있지. 모든 향가에는 이 감탄사의 기능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지금 5, 3, 2다 그지? 좀 특이하고 그치? 자싯가지 잣나무 가지가 높아.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어. 그래서 자 눈이라는
나쁜 거야. 눈은 눈이 덮지를 못해. 이 꽃가리가 이 자식까지 이 잣나무 가지의 이 윗부분을 생각하면 될 거야. 뭐 깃파랑의 꽃갈처럼 보임 하랑이니까 뭐 꽃갈 이런 걸 쓰고 다녔을 거야. 그래서 깃파랑의 꽃갈처럼 보인다고 하고, 아니 또 어떤 데는 화랑의 우두머리라 보기도 해. 꽃가리를. 되거나 화랑의 우두머리라고 하기도 해.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잣나무 가지가 엄청 높이 있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눈이 와도 얘를 덮을 수가 없더라. 그만큼 깃파랑의 어떤 절개, 지조 이런 인품들이 굉장히 고결하고 높더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오른쪽에 보면요, 넘어가서 한 장 상가의 관례적 특징들 의의를 잘 봐. 한 번씩 보기로 나와. 민요의 바탕을 둔 작품에서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굉장히 많아, 종류가. 그리고 시어의 의미들, 낙구는 무조건 나온다. 100% 나온다.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응? 중요하다고 하시죠? 나올 수도 있고. 의, 민요의 바탕을 둔 작품에서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그 다음 뭐 시어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이거 100% 나온다 애들. 근데 기능은 뭐 이걸 거고, 의의는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조선 전기의 시조, 즉 종장의 첫 구,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향가가 신라 시대니까 지배층이고, 고려가요가 고려시대고 평민이고, 시조가 보통 고려 말 조선 초기 잡는데 지배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시조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향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겠지, 당연히. 저거나 그래서 받은 게 시조가 몇 장? 초, 중, 종. 향가 19체가 몇 부분? 기, 서, 결. 똑같아. 세 부분. 적어라, 소연아. 왜 안 적노? 오늘도 적어라. 들으면서 듣고 올란가 안 들어온가? 오늘 바보. 들었으면 얘기할 거고 안 들었으면 얘기 안 하겠지. 감기 걸렸대.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데.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종장의 첫 구, 가사의 낙구, 나타나. 기능은 똑같아. 뭐 고양시키고, 압축시키고, 전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또 빨빨 적지 그럼 쳤네. 초중 종 아니야? 응. 종. 뭐가 전환되는 거야? 초, 중, 압축 옆에. 종. 압축 뭐가 전환? 아이고 이게 야 감탄사가 압축도 시키고 전환도 시킨다고. 간다. 자 넘어가시오. 무조건 알아야 돼. 또 딴소리 하지 마 제발 심미서. 자, 헌화가 꽃을 바친다 이 말이야. 헌화가 꽃을 바칠 거야. 수로 부인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 길을 가는데 깎아지르는 절벽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어. 수로 부인이 여자야. 저 꽃을 갖고 싶어. 저 꽃을 꺾어줄 사람 했는데 아무도 없었대. 너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때 어떤 노인이 이거 암소를 왜 그려야 되노? 암소를.
소의 특징. 소야 소. 나는 소다. 소를 잡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당신에게 꽃을 바치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이 좀 노인이거든. 이렇게 늙은 노인이 당신에게 꽃을 바치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얘를 따다가 당신에게 줄게요. 뭐 하는 이야기야.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어떤 뭐 사랑. 여기서 이게 뭔 말이에요? 하면 아 그만큼 신라인들은 어떤 미의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가정법, 뭐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하더라. 정도만 알면 돼. 뭐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사구체고 또 보면 사구체고.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민요적인 성격 있는 애도 있다 그랬지. 야가 민요적인 거야. 사구체. 맨 처음이 보통 민요겠지. 엄청 중요하대. 딴소리 하지 말이 제발. 그리고 또 초용가라는 건 팔구체인데 초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밖에서 막 돌아다니고 놀다가 집에 와보니까 누군가 자기 아내를 범하고 있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가 나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할 건데 얘는 체념하고 관용, 용서를 해줘. 근데 아내를 범한 건 역신이었어. 역신은 전염병을 옮긴다는 어떤 귀신 같은 거야.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이 이렇게 옮는 게 어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저 역신 때문이라고 믿었어, 사람들은. 근데 역신이 이제 아내에게 바이러스를 탁 침투시켜서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 걸 처용은 보고 체념하고 용서를 해줘. 근데 처용은 싸움을 겁나 잘해. 이 귀신도 알아, 싸움 잘하는 거를. 근데 처용이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잖아? 그러면 자기를 막 어떻게 죽이거나 할 건데 용서해 주니까 이 역신이 아마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더 무서웠을 거야. 자, 무슨 생각으로 나를 용서해 주지?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쌤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그럼 더 무서워. 왠지 말도 안 하고 알겠어. 숙제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 더 무서워. 그래서 역신이 초영의 얼굴을 그림을 그려서 문에 붙여 놓으면 제가 안 들어갈게요 막 그랬대.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이 막 돌면 그 당시에 초영 얼굴을 그려서 막 붙여놨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술적인 거지. 뭔가 신에 관련된 어떤 무당에 관련된 뭔가를 주술적인 그런 게 이제 축사라 해 우리가. 뭐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작품을 보면 이제 가의 헌화가 읽어보면 소연아 자줏빛 가에 가 왼쪽에 가 자줏빛 있네. 자줏빛 바위가에 그 절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암소를 수로 부인이 놓게 하시고 암소는 아마 이 노인의 전부였을 거야. 이게 뭐 재력인지 권력인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뭔가 이 노응은 늙은 사람은 늙은이는 뭔가 굉장히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꽃을 바치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뭐 민요적이라는 거 미의식 그것만 보면 돼. 사고체. 나는 팔고체인데 인사야. 동경 밝은 달에. 동경 뭐 수도야. 서울인데 경주의 밝은 달에 밤들이 놉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내 이부자리를 보니까 요즘 이부자리를 모르더라 아이들이. 이부자리가 무슨 별자리인 줄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너거는? 별자리인 줄 알았는데 와, 깜짝 놀랐어. 이부자리 별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논의다가 자리를 보니까 역신이 침범을 한 거야. 다리가 2개만 되잖아. 자기 안에 2개만 있어야 되는데 4개더래. 그래서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거야? 둘은 아내의 다리는 화자의 다리다 하지 말고 내 거라 했잖아요 선생님. 자기 다리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자기 아내의 다리는 내 건데 둘은 누구 거지? 언니 내 담아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요. 빼앗은 걸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지 뭐. 간용을 부려주니까 역시니 쫄아서 다시는 안 온다 그랬어. 자, 길제라는 분은 고려의 신하인데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되고 500년 동안 도읍지었던 고려의 수도를 한 마리 말을 타고 가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변했겠지. 그치? 그 당시에는 수도였지만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가고 개성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겠지. 그런데 이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 자연과 인간의 대조 엄청 많이 나와. 보기로 엄청 많이 나와.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 고려의 어떤 신하들은 간 데가 없더래. 평화로웠던 이걸 조선이라고 많이 내는데 애들이 자꾸만 헷갈려하는데 이게 뭐 어렵노. 평화로웠던 그 고려의 왕조 시대가 지금 생각하니 꿈 같구나. 여기서 꿈은 무상감이야 얘들아. 인생 무상, 허무함. 보통 현대에서는 지금 꿈 같다 하면은 좋다 정말 꿈 같아요 막 이러는데 아니야. 뭐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예시 답이 굉장히 중요해. 겁나 중요해. 서술형 나올 건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보자 성현아. 상기파랑과 낙구의 아야라는 감탄사. 시조 종장에 있는 이 어즈버라는 감탄사. 두 작품은 형태적이야. 내용이라 하면 안 되고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 즉 십구체 향가이 낙구와 시조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배치되어 유사한 결구 형식 마지막이 비슷하더라. 그럼 왜 쓰냐 이거지. 왜 쓰냐 하면 이러한 감탄사는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 또 계속 전환하는 기능이 있더래. 그럼 어떻게 집약하고 어떻게 전환하냐 하면 감탄사를 비교하여 앞에서 노래했던 앞에서 사물이나 풍경을 노래하고 나서 거기에 시적 하자가 부여한 의미가 하자가 부여한 어떤 의미가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해석하는 바가 됐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자, 그 다음 뭐 읽어보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227까지. 근데 처형가에서 선생님께서 한화가에서 선생님께서 민요적이라 하셨잖아요. 민요적인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 맨 처음 사고체라서 민요에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 당시에. 그냥 민요적이라 해 우리가 성격. 사고체는.